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0일 정미 5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혼자 부도 어사 형이 보낸 자문은 다음과 같다. 명지를 받들어 우리나라를 격리하는 편부에 관한 일입니다. 병부의 자문을 받아보건대 이것은 해 본부가 제본한 것으로 직방 정리사의 안정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안정 속에는 본부의 요청으로 병과가 초출하여 본부를 경유 직방 정리사에게 보낸 내용이 들어있었던 바, 그 내용은 조선 국왕 이가 전의 일에 대해 아랜 것을 초출한 것이었습니다. 조선 국왕이 아랜 내용에 천지 부모와 같은 황상께서 환란에 빠진 소방을 가엾게 여기시어 대군을 재차 보내주시고 또 신이 쇠약해진 나머지 인순 고식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진작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조의 중신을 수고롭게 하여 대신 격리하도록까지 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뼈에 살을 붙게 하는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조정의 계책도 심원하여 형세를 의논하고 편의대로 구축하는 것이 모두 자세하게 구비되어 있어 말리나 떨어진 먼 곳에서 눈앞을 보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으니 제왕의 군사는 만전의 계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를 두고 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온 나라 시민의 목숨이 걸린 일을 가지고 위로 황족에 폐를 끼쳐 구제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외번이라 긁기는 하지만 실은 내복과 같은 처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성패에 유익한 일이라면 신은 비록 가루가 되어 스스로 목숨을 바칠지라도 또한 마음에 달갑게 여길 것입니다. 더구나 산한 외적이 신속히 돌파해야 할 수 있는 형세를 가지고 오랫동안 소방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었는데 이제 삼경과 칠도에서 퇴각하여 두 왕자와 배신들을 돌려보내고는 부산에 움츠리고서 3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아니하니 소방의 힘으로서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황령이 진노하여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소방이 왕관의 격리함을 힘입어 호표가 산에 있는 형세처럼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의 신의 지극한 소원인지라 신은 삼가 은지를 받고 감사하면서도 송구스러웠습니다. 각 조항의 일에 대해서는 마음에 새겨 준행하여 감히 게을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만 부서를 개선하는 한 조목에 대해서는 일의 편부에 관계되는 만큼 분명히 아래어 다시 조정의 제처를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병난이 있고 난 뒤에는 백성을 안정시키고 병사를 훈련시키는 것을 또한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니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수십 년 뒤를 기다려야 할 텐데 신과 같은 사람이 또 어떻게 그러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소방은 예로부터 삼도의 칭호가 있었으니 한성, 개성, 평양이 그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백성들이 그래도 번성하고 창고도 채워져 있어 대략이나마 관부의 모양이 갖추어져 다른 서울과는 같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적변을 겪은 뒤로는 어느 곳이나 그 해독을 입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은 외적이 오랫동안 주둔하여 몹시 잔폐되었으므로 성으로부터 수십 수백 리의 지역은 온통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신이 거주한 한성여시 그 여독이 아직 제거되지 않아 모든 관세의 배신들이 담벼락에 의지하여 거처하면서 얼마 안 되는 식량으로 호구하고 있으며 피난 갔다가 돌아와 모인 유민들이 100명에 한두 명 꼴도 안 되는데 부상당한 사람이 눈앞에 가득하여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다른 곳도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외적이 물러간 지 이 3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정력이 그치지 아니하여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떠나보내는 사람을 막론하고 각처 밀력의 고달픔이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본고장의 소출로는 그 고장의 수요를 공급하기도 부족하기에 군연을 많이 병합하여 줄이고 관료도 아울러 도태하여 감원시켰지만
봉사관에 저축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진실로 애통스러웠습니다. 무한한 고생 중에 남은 것이 있다면 한 번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주의 대관은 사체가 존귀하고 부속을 통할하는 것도 채모와 관계가 있으므로 감선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만 소방이 오늘날 같이 잔약한 힘으로는 실로 모양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무, 아문, 이 외에 또 사도관 등의 관원을 두어 팔도로 나눠 다스리게 함으로써 각각 영솔하는 하인을 두고 각 처에 관사를 창설하는 등 대규모로 설치한다면 물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고 여기저기에 조차하게 된 백성들의 부역이 더욱 증가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공개하지도 못하고 제때 공급하지도 못하게 되어 소방의 죄만 무거워질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신이 이미 계책을 의논하여 아래도록 승지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진단합니다. 신이 또 삼가 생각건대 신의 국세는 정말로 위태로워 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구한 생각으로는 그저 위로는 황령을 의지하고 아래로는 유민들을 수습하여 흩어지지 않게 한다면 그래도 잔폐한 상태를 보완하여 뒷날의 계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니 옛날에 이른바 실패했더라도 잘 처리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신의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성직, 기계, 적향, 연향, 연병 등 다양한 일이 전수하는데 조금도 늦출 수 없는 큰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늦춰가며 감히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은 실로 백성들의 힘이 감당하지 못하여 혹시라도 안에서부터 무너질까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황상께서 깊이 신을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신이 또한 어떻게 감히 이런 사정을 가지고 천청에 모두 전달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수에 대한 좋은 계책은 각부의 제본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군도덕이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소방의 형세를 말한다면 전라 경상 두 도야말로 가장 중요하니 경상도는 문호이며 전라도는 부장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도가 없게 되면 전라도가 없게 되고 전라도가 없게 되면 다른 도가 있어도 소방은 끝내 의가하여 근본을 삼을 만한 계책이 없게 되니 이곳이야말로 외적이 반드시 쟁취하려는 곳으로서 우리가 그곳을 지키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당나라 때 강회는 제부가 나오는 것이었고 회양은 보장이 되었던 까닭에 장순과 허원이 죽음으로써 회양을 지켰던 것입니다. 중국 천하일을 소방에 견주어 의논할 수는 없지만 사세로 보면 서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소방의 안위는 참으로 전라도를 보존하여 지키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해도로 말하더라도 외적이 만약 전라도를 점거하게 되면 멀리는 서해 일대에서부터 가깝게는 진도, 제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외적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적선이 해상을 거침없이 오가면서 통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면 1일 정도 순풍만 불어도 압록강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개성과 평양도 좁기 견고하게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임진년에 적병이 육로로 평양에 도달하고 또 수만 명이 전라도로 침범하여 장차 서해로 우회하여 나오려 했었는데 마침 소방의 주사가 한산도 앞바다에서 외적을 제압하여 다행히 승전하였으므로 외적이 마침내 패전하고 퇴각하여 감히 수륙의 형세를 합하여 멋대로 기세를 부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일인데 흉악하고 교활한 외적이 하루도 이 계책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으니 이것이 또 전라도와 경상도의 방비를 급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략의 이유라 하겠습니다. 대체로 적병이 지금 경상 좌우도에 나누어 운거하여 부산과 서생포 등 그들의 소굴이 되었고 대마도와 부산 사이의 수백 리 바다는 그들의 군량을 운송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만약 경상도의 요충지대에 지형을 가려 요새를 설치하고 대병을 주둔시키면서 군량을 축적하여 함락시킬 수 없는 형세를 만들어 놓은 다음 때때로 날랜 병력으로 기회를 보아 공격함으로써 육지에서 그들의 기세를 움츠러 들게 하고 또 빠른 전함과 정예병을 해상에 출몰시킴으로써 그들의 뒷목을 차단하여 외적으로 하여금 나아가자니 노략질할 것 같고 물러가자니 두려워하게 하여
앞뒤가 서로 고날 수 없게 한다면 거의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소방의 병력이 약하고 굴량도 다하여 스스로 보존할 겨를이 없으므로 적을 도모할 수 없는 점입니다. 둔전을 하여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계책은 소방에서도 경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외롭게 살아남은 처지에서 적병이 물러가지 않아 조도하는 일이 한창 급했던 까닭에 장정들은 변방으로 방어하러 나가고 노위학자들은 내지에서 군량을 운송해야 하며 게다가 손은 부족하고 농사 미천도 떨어졌으므로 둔전을 크게 설치하여 곡식을 생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조에서 격리해 주시니 참으로 천만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둔전할 만한 곳을 찾아보건대 소방은 초지가 척박하고 숲과 산택이 6 내지 7하를 차지하여 큰 이익을 거둬들일 만한 기름진 병원이 없습니다. 그중 할 만한 것을 말해본다면 경상 하도가 제1비옥하여 오곡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토질이고 전라도의 남원 등처가 경상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평안도의 숙천 안주 사이와 황해도의 연해 지방에도 급한 대로 경작할 만한 전토가 있으니 도랑을 파 물을 대면 또한 벼농사에 제법 적합할 것이나 그 토지의 품질을 논하자면 남쪽 지방만은 결코 못합니다. 지금 천병이 이미 나왔는데 군량이 걱정입니다. 만약 외적과 서로 버티면서 시를 오래 끌어 제때 일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군량에 대한 한 가지 일이 가장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시는 밤낮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산동성 바닷가의 군량을 즉시 운송해와 오늘날의 급박함을 구해준다면 금년 이후로는 지형의 험준함과 평탄함을 살펴 주둔하여 지킬 것을 결정하고 이용할 만한 평원과 습지를 개척하여 곡식을 심어 가꿀 바탕을 넓힘으로써 장원한 계책을 세울 것입니다. 이는 통병 재관들이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신도 어찌 감히 시민들을 통솔하여 분주하게 힘을 다하면서 계책을 받들어 그 사이에 주선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황상께서는 해부에 명하셔 재차 상냥토록 해주소서. 서방의 오늘날의 사정을 살펴본다면 실시해야 할 건설 사업일지라도 우선 형편에 따라 가진 힘을 헤아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력을 갖게 하여 목전의 일에 전력함으로써 천병을 뒷바라지 하게 하소서. 그리고 앞으로 사세를 모아가면서 별도로 진대를 하도록 한다면 소방은 더욱 큰 은혜를 입을 것이니 그 감사함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유컨대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본시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니 원기가 어떠한가를 살펴 투약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신의 나라 일이 정말로 이와 유사합니다. 오직 이와 같기 때문에 감히 소원하다고 하여 스스로 외면하거나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여기지 않고 우러러 속마음을 펴 보이어 천일이 비추어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은 은혜를 두텁게 받았는데도 보답해 드리는 것이 형편없으니 그 죄는 만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질을 받더니 해부는 알아서 하라 하셨습니다. 또 조선국에서 차출되어 온 배신 좌찬상, 심, 희수 등이 위태롭고 간곡한 일을 우러러 개진한 정문을 병과가 초출하여 본부를 통해 직방 청리사에 송부하였는데 본사는 이를 바탕으로 안정을 작성하여 본 병부에 보냈습니다. 안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은 기자의 봉토가 된 이래 시서와 예약의 교화에 점점 강화되어 마침내는 훌륭한 문물의 풍속을 이루게 되었으니 옛날 사람이 군자 지국으로 일컬었던 것이 유래가 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때는 삼국과 대항하여 전쟁까지 한 일이 있긴 하였지만 이것이 어찌 자발적으로 삼국의 풍속을 벗어나 오랑캐의 습속으로 빠져들려 해서였겠습니까? 아마도 수당의 처리가 온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국조에 들어와서는 사신들이 조정에 들어와 200년 동안 우리에게 삶과 공삭을 바쳤으니 어찌 다만 침범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신하일 뿐이겠습니까? 실로 우리의 울타리 노릇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태평세월이 오래도록 계속되어 무비가 허술한데 하루아침에 도의가 난을 일으키자 마침내 나라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황상께서 너무도 위태로운 나머지 제3 고급해 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어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일으키게 하고 힘껏 구제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랑과 같던 외적은 탐욕이 한이 없어 바야흐로 물러가다가 다시 쳐들어와 의문을 거듭하게 하는 결과를 빚어 왕사가 재차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누대에 걸쳐 충순했던 나라가 위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번방이 방어 능력을 잃어 왜구가 날뛰게 되는 정상을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조에서 조선을 한 집안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이래는 내외의 구분이 있고 피차의 정이 있는 것이므로 대신이 진무하여 적절히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군정이 저들의 민심과 끝내 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유컨대 오랫동안 병을 앓아 화리하게 지친 사람은 결코 갑자기 일어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수의 손을 빌어 그 병세의 완급을 진찰하고 근본을 다스린 뒤에야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이치와 같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래 조정에서 격리 무신을 보낸 뜻입니다. 이른바 격리한다는 것은 요즘 독신이 조목조목 나누어 진술한 것에 의하여 보건대 어찌 농사지음에서 주둔하고 갓싸움에서 지키는 몇 가지 일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외적을 무찌른 데 힘쓰고 약한 나라를 힘껏 보호하면서 그 뜻이 늠름하여 화이의 풍채를 좋게 세우고 안양의 아름다운 공운을 넓혔으니 조정에서 사람을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조선국의 주보 및 그 배신시 미수동의 정문이 본부에 도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본국이 난리로 결단한 뒤로는 백성이 거의 다 죽었는데 성보와 돈봉의 수축을 진척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군병을 뽑아 조련시키다 보니 부역시킬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것과 아울러 무신이 부서를 개선하는 곳의 해우가 낮고 협애하며 중국과는 위를 세워야 할 텐데 그 공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실정을 토로한 말에 의하건대 천조의 거둥에 대해서는 감히 달갑게 여기지 않은 듯한 태도는 아닌 것 같으니 조선국 군신들이 공경하고 삼가하는 뜻이 잘 나타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명께서 무신의 관알을 설치해 주려는 것이 그들을 위해 국경을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해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원래 그 나라에서 주본을 올린 것처럼 일을 너무 버려 거듭 곤욕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그들이 알겠습니까? 무신이 있는 곳은 바로 원문이니 명령을 내려 시행만 되면 족하지 어찌 꼭 웅장하고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수행한 사도도 삼가 나누어 처리하다가 일이 완결되면 함께 돌아올 텐데 어찌 꼭 관원을 갖출 것이 있겠습니까? 성보로서 안보를 돕고 돈대로서 봉화를 전하도록 하며 장병을 뽑아 훈련시킴으로써 방어에 대비하는 것은 모두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가령 무신을 보내지 아니하더라도 이상의 모든 일들을 그 나라에서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만둘 수 없는 일인데도 평일에 닥지 않아 현재 정해롭지 못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어찌 그들이라고 멀리 출병하여 구원해주는 성심을 모를 것이며 한 배로 함께 건너면서 동고동락하여 그 나라의 옛 강토를 광복시키고 억조 생민들을 영원히 편안하게 해주며 왼으로 하여금 감히 재차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이 되는 줄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생각건대 그 나라 군신이 너무나 쪼들리고 길에 전파된 소문에 현혹된 나머지 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활한 외적의 기세에 눌려 남아있는 외적에게 비웃음만 받고 군대 출동을 질질 끄는 점을 의심하고 있는 듯합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동쪽으로 간 곤도가 번공을 말하고 볼모를 설정한다고 하여 소요를 일으키는데 관원이 간다는 소식을 한번 듣고는 바로 이렇게 창왕스러운 장계를 올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있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 해 동안 심한 고난을 겪고 또 하루아침에 외노가 퍼뜨린 말에 놀란 나머지 마침내 서로 이끌고 위태로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던 것입니다. 다만 살펴보건대 오늘날이야말로 조용히 한가하게 보낼 때가 아니니 격리할 도리를 참작하여 시행하며 완급의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외적의 형세가 현재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으니 기회를 느슨하게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선국이라고 해서 유독 궁시를 다시 짓고 문물을 재정비하여 문묘를 다시 봉축하고 백성들의 부자 형제 부부를 다시 안락하게 해줄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번 분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약한 형세를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바로 이 때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조선국에서 주본과 정문을 상응하여 다시 청하고 있으니 본부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배신, 시미수 등으로 하여금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 국왕에게 유지를 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황상께서 시종 정성스럽게 보호해준 은덕을 우러러 본받아 2년 동안 충성하고 순종하였던 마음을 확고히 보여주고 5년 동안 싸워 지킬 계책을 힘껏 도모할 것이며 지나치게 의심하고 움츠러들어 스스로 그 일을 그르치지 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체 기무에 대해서는 격리, 무신이 올린 자문을 기꺼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서 편리해야 꼭 모두 제도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만력 25년 8월 29일 본부 서인 조하시랑 이 등이 이상과 같은 제본을 올렸는데 30일에 다음과 같은 성질을 받들었습니다. 조정에서 장수를 파견하고 군사를 보낸 것은 원래 속국을 안보해주기 위한 것이지 소요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군기의 사무가 중요하며 만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잠시 관료를 보내기로 한 것인데 그 일이 끝나면 도로 혁파할 것이다. 조선국도 위급한 때를 당하였으니 역시 신민을 장려하고 통솔하며 격리의 계획을 따라 시행함으로써 한번 노고하여 영원히 편안할 수 있는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의심을 가지고 사기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올린 주본을 차출하여 온 배신을 시켜 국왕에게 전하게 함으로써 짐의 뜻을 알게 하라. 이와 같이 총독, 격리, 진도 등 관하에도 알려 되도록이면 간이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되 만약 교사한 행위가 있으면 국법으로 처리할 것이니 이런 내용을 알아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